오늘 양화편 6장을 설명하기 전에 전번 시간에 약속했던 한자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양화편 6장을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의 기본 구조는 대충 5개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한자의 사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워드죠, 단어. 가장 기본 구조죠. 한자 문자로 구성한 데 있어서 최소 표현의 단어가 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 결합해서 귀절이 되고, 또 사나 귀절이 결합해서 절이 되고, 또 이 절이 주어와 수어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인 한자의 구조는 대충 5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수로와 보호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자의 기본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병렬 구조, 즉 앞뒤가 나란히 병렬, 형과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동생,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병렬 구조로 그러죠. 그 다음에 수식 구조는 앞에 문장이, 앞에 글이, 단어가 뒤를 수식하는 거. 즉 백운, 뒤에 구름을 앞에가 수식하죠. 백운에서 흰구름, 낙화, 딱 떨어지다, 꽃, 이렇게 앞에 말이 뒤를 수식하죠. 그 떨어지는 꽃, 이게 바로 수식구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술구조, 주어 수로 구조죠. 그 주술구조는 예를 들어서 일몰, 일몰, 해가 저문다, 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해가 주어가 되고 몰이 떨어졌다. 날이 저문다, 그러니까 수로가 되고, 그 다음에 월출, 달이 뜬다, 월이 주어가 되고 출이 수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수로 부분이 대개 어떤 것들이 수로가 되느냐면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수사, 이런 것들이 대개 수로 구조가 돼서 주어, 수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어떤 때는 수로에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수사가 이런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명사가 주술구조에서 수로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순신, 성웅, 그러면은 이순신 사람이고 성웅은 영웅이다, 이게 전부 명사죠. 고유명사, 일반명사.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성웅이라는 명사가 동사화돼 가지고 이순신은 성웅이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 영어나 다른 것과 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렇게 명사가 수로구실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수로 부분, 동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것을 수로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리 쳐줘도 동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고 부사도 없고 수사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두냐? 이때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수로 역할을 해요. 명사 뭐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문은 다품사, 다기능 그랬죠. 품사가 따로 없어요. 성웅이라는 것도 성웅이다, 이렇게 수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술구조에서 주시할 점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목, 수로 목적어, 제가 이것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수로 목적어. 독서, 이렇게. 목적어 서. 독은 읽다. 읽다 서적을, 책을 읽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뭐 흔히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 정도 설명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수로 보호 부분입니다. 왜? 이 보호가 자칫 잘못하면 부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그 부사구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 부사적으로 해석인데도 보호 역할, 즉 앞에 수로를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예요. 이런 경우는 바로 보호가 되니까 이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엽, 홍어, 이워라. 상엽, 이건 수식 구조죠. 서리 맞은 낙엽. 서리 맞은 낙엽, 단풍이. 이건 북다, 이제, 형용사로서 서술어죠. 이워라. 이월의 꽃보다, 이, 어는, 허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2월의 꽃보다 이게 비교급으로서 어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자칫 부사구로 생각해서 이걸, 부사적으로 해석하니까 부사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경우는, 2월아. 2월에 피는 꽃보다 더 붉다. 해가지고, 이 더 붉은 것을 수식한, 완성해주는, 이 보호는 수를 완성해주는 구절이죠. 말이죠. 그래서 홍을 완성해주는, 이월화가 바로 보호입니다. 아주, 요 부분은 좀 어렵고 하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설명이라든가, 것을 얘기하다, 풀이하다, 말하다, 밝게, 말하는 것을 밝게 보충해 주죠. 그러니까 명확히 설명해 주자. 이게 바로 보호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도, 싫다죠. 싫다, 쓰러지다. 그러니까 치다, 쓰러지다. 쓰러지도록 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려서 쓰러뜨리다. 때린 것을 보충해 주죠. 도가. 그래서 이때 도는 보호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은 문장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양화편 6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화편 6장은 인에 대한 근본 원리와 의미,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너무 광대해서 이 논어만 해도 인에 대해서 거의 100여 가지가 인을 설명하는 기절이 있죠. 즉 인은 장소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 그 행할 목적을 개별적으로 말하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자장에게 인의 실행에 대해서 5가지를 풀어서 해설해 준 장이 바로 양화편 6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죠. 자장, 문, 인, 공자.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죠. 즉, 주술, 목이죠. 그러니까 자장은 물었다. 인을 누구에게? 공자에게. 그러니까 자장은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인을 뭐라고 얘기했냐? 능행오자 어천하 우이나 이렇게 풀어나갔죠. 즉 can 할 수 있다. 능행 뭐뭐 할 수 있다. 무엇을 5가지를 조금 이따 들은 5가지. 즉 공관 신민회 이 5가지를 천하는 하늘 밑에니까 하늘 밑에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하 개에게 실행할 수는 없죠. 천하의 사람들에게 천하는 사람들을 내포하고 있죠. 천하의 사람들에게 이 5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공자가 간단히 5가지를 실행하는 것이 인이다. 그러니까 5가지는 뭔지 자장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장이 더 깊이 물었죠. 5가지에 물었는데 청명이니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자장이 공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때 왈은 이제 이 주어는 여기서 이제 공자죠.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 5가지 이게 뭐냐? 공, 관, 신, 민, 해를 얘기했죠. 응? 그러니까 공손함, 관, 너그러움, 관대, 신용과 성실, 신의, 부지런하고 민첩한, 즉 민첩, 회, 은혜와 사랑, 요 5가지를 얘기했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이따 이 5동목 공관, 신민회 요거는 조금 다시 보기로 하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했죠. 공은 어떤 것이다. 관은 어떤 것이다. 신은, 민은, 회는. 그래서 설명한 것이 이제 공축 모멸을 때는 모욕을 때는 뭐죠? 여기서 모는 업신여길 모예요. 모욕오다 이런 얘기죠. 업신여길 모. 모욕을 때. 그러니까 공축불모. 즉 공이라는 것은 바로 공을 우리는 공손 그랬죠. 공손 또는 겸손, 예의 이런 것이죠. 불모는 바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 이건 피동체예요. 모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하니까 공손하면 남으로부터 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모는 그냥 불모에서 그 업신여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동체에서 여기 이제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공축불모는 바로 공손하면 남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주자 집주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공축인경지라고 그랬어요. 공손하면 사람들로부터 이 공손한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공손하면 사람들이 그 공손한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요.
공적 인질부. 이것이 주자집주에서 공적 불모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공손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를 존경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측 득중 관인 너그러움 그랬죠. 너그러우면은 즉 포용력 관대하면은 득중 이건 술목이죠. 얻다 대중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주사집주는 어떻게 썼냐? 관측 용중이라고 있어요. 용은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니까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자집주에서는 관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측 인임언 그랬어요. 신뢰. 임은 맡길 힘이 맡기다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맡기다. 즉 신측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맡기다. 이런 얘기죠. 이걸 주자는 뭐라고 어떻게 풀었느냐? 신측 인불의 신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민측 유공 민첩함 부지런하면은 유공 공이 있다. 아까 주술원계에서 수로 부분에서 주술고제에서 수로 부분에서 술목 부분에서 이 수로 부분에서 혹시 유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목적어 이때는 있다 없다 이게 수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있다 뭐가 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술목 공이 있다. 응?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민첩하면 부지런하면 공이 있고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면 어떤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주자집주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민측 사성 부지런하면 일을 이룬다. 거의 뭐 비슷하게 해석을 하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해측 이사인 해 은혜 이런 은혜 혹은 사랑 혹은 배려 배려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 배려 이사인 사람들을 부리기가 쉽다. 기꺼이 따른다. 그러니까 은혜로우면 사람들이 기꺼이 따른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주자집주는 해측, 인락, 언용. 은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봉사한다. 이렇게 주자집주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을 실으라는 5가지 덕목. 이거를 제가 간단히 뽑아봤는데 덕목이 공은 바로 공손이죠. 그 공손하면은 뭐야?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되죠. 신의는 신뢰를 얻게 되죠. 민은 민첩하게 부지런하게 하면 일을 성취하죠. 회는 은혜로우면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 인을 실천하는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봤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요약은 바로 인의 5덕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존하다 이런 게 추상적인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생활에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관, 너그럽고, 그 다음 성실하고, 민,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회, 은혜롭게 행동하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설명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죠. 절대 이 5항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양화편 7장은 사마천의 4개의 공자세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이 일은 공자 62세 때 우인나라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서 주유천국을 하고 있었죠. 여러 나라를 유랑 중에 있어서 이때 마침 우리나라에 거처하고 있었으면서도 여러 나라의 등용대를 희망하고 이렇게 여러 날 떠돌아다녔죠. 그래서 이 공산부료 양화편 5장에서 나오죠. 또 불일 여기서 나오는 불힐이죠. 아주 괴상한 자인데 불이라고도 하고 다르게도 있는데 불일 이 전부 반란 세력이죠. 이러한 공산부료나 불일은 바로 반란 세력이 전부 공통적으로 공자를 초청했어요. 처음에 초청했을 때 공자는 전부 가려고 했죠.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공자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도를 실현한다. 개혁 정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리면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양화편 7장에서도 필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필이 공자를 불렀는데 당시 필이라는 사람은 진나라의 대부였어요. 그 당시 진나라는 바로 치씨와 그 다음에 조씨와 그 다음에 한씨와 그 다음에 위씨와 이 네 대부 그룹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불일이 공자를 부를 때 그 당시에 썼어요. 그래서 이 불일이라는 사람은 이 네 대부 그룹 중에서 조씨의 신하였어요. 조씨 신하로서 어디에 이 사람이 있었느냐? 중모라는 이 진나라의 읍제로서 수비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 대해서 중모를 중심지역으로 해서 이 진나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불일이에요. 이렇게 춘추시대 이 반란 세력도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나라 반란은 불일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공자를 불렀던 것이에요. 공자는 이미 천하의 이름난 정치 이론가였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공자를 모시면 일단 정통성이 확보되고 인재가 확보되고 민심이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군들이 공자를 모시려 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양화나 또 공산부려나 필일이나 똑같이 이와 같은 이유로 공자를 모시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가려고 했던 것은 이 공자가 이 반란 세력에 동조했던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들을 교화해서 바른 정치로 자기의 개혁 정치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 양화편 7장은 공자가 반란을 일으킨 지방세력과 지방세력인 필일의 초청을 받고 가려고 했으나 자로가 아주 비판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일소에서 하나 끝나죠. 불일 또는 필이라고 해요. 어떤 책은 힐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불이라고 하는데 이 자는 원래 부처, 불 또는 클필, 크다 할 때 클필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요. 그래서 필이라고도 않고 불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옛날에 썼던 한자니까 그쯤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일은 진나라 진나라 대부인 조씨 가문에서의 바로 공신이죠. 신하죠. 그래서 필일이 초청했다 불렀는데 누구를 목조가 빠졌는데 뒷문장을 보면 공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 목적어를 지금 여기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필일이 공자를 불렀다. 그런데 공자는 욕하고 싶었다. 위시 가려고 했으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일이라는 반란군 수장이 공자를 초청했으나 공자는 가려 했으나 자로가 반대를 했죠. 자로가 말하기를 가려고 하니까 공자를 붙들고 어떤 얘기 했느냐. 석자 유야 문 제부자 제는 지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요. 전에 자로는 공자의 제자니까 전에 공자한테 배울 때 이런 얘기죠. 옛날에 자로죠. 자로는 저는 들었습니다. 지요 부자 공자로부터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래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래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어귀신 우이불선자 군자 불입이야 이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인데 저는 나중에 주자 집주를 위주로 해석하겠습니다. 친어귀신 친이 그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친히 그 자신에 있어서 불의를 실행하는 자 그런 집단의 군자라는 사람은 그런 집단에 불입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자는 이러한 집단에는 군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공자가 했고 자로는 이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자 집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친어 귀신, 이 친어 귀신을 친어 귀신을 주자 집주에서는 자기 몸에 가까운 친척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소가 아니라 자기 그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도 우위 불선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집단에는 군자라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 주자 집주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일이라는 사람은, 이 공자를 초청한 불일이라는 사람은 이 중모를 거점으로 해서 반했다. 반은 이건 못 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반역하다. 이런 얘기. 중모에서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지 왕야 공자님께서 그곳에 가시려고 하는데 여지야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일이 중모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적에 공자가 가려고 한다고 공자님이 가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옛날에 공자님은 이런 불선을 행한 자, 그 집단에는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으면서도 이런 불의의 중모의 반란군 집단에 공자가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로가 따져들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왈연 공자가 자화련 그렇다. 그건 그런데 유시언 그런 말을 여기도 아까 그대로 수어죠.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옛날에 이런 말을 자기가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불알, 견호, 마이 불이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반어법이죠. 불호,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서술어가 먼저 설명이 되죠. 일단, 견고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떻게 견고하냐? 마이 불린. 이건 갈다 이런 얘기죠. 뱃돌에 가는, 뱃돌 같은데 갈아도 불린. 갈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갈아도 갈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불알배 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즉 열은 이게 열반할 때 연인데 검게 물들인다. 검게 물들여도 검게 물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공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다. 그렇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알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불알 견호는 바로 이 생략된 말이 있어요. 불알, 뭐가 생략이야? 견고하다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불알, 기덕, 요 주어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되죠. 그래서 불알, 기덕, 그 덕이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죠. 참으로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갈아도 갈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단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 덕이죠. 또 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시다고 하는 주어가 바로 뭐예요? 그 덕이죠. 그 덕이 시다고 말하지 않나? 왜? 열이 불치 검게 물들어도 검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견과 백은 바로 군자의 덕을 얘기죠. 기덕. 기덕을 숨겨놨는데 기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과덕은. 즉 견은 바로 절개의 의지를 표현하고 백은 순수한 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불린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박대를 받아도 절개가 손상되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갈아도 갈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개가 편찮는다 이런 얘기죠. 절개가 손상되지 않는다. 절개는 그대로다. 아무리 그자들이 불선을 행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같이 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불선을 되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덕이 아주 견고하고 그래서 아무리 갈아도 갈리지 않고 그 덕이 아주 순수한 덕성을 얘기하죠. 이 덕성은 아무리 검게 물들려고 해도 검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이 불리는 이 어려움과 박해를 받아도 절개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열이 불치는 악한 세상에 있어도 덕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옥이 포자죠. 박이란 얘기죠. 박포자. 오이과 포가 야제. 내가 어찌해서 포가는 바로 박의 종류예요. 박의 종류인데 그냥 먹지 않고 매달아만 놓고 그냥 열매는 먹지 않는 이런 불을 끄는 표주박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포주박이냐? 내가 어찌 포주박이냐? 그냥 매달아놓고 두기만 하고 먹지 않은 그런 열매란 말이냐? 응? 다시 말해서 내가 어찌 장식용 표주박처럼 매달려만 있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세상에 쓰여져야지. 응? 그래, 나는 세상에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래서 얻는 개죠. 얻는 이것도 그냥 얼굴게 이게 매일게요. 매놓다, 매놓다, 매놓기만 할 수 있느냐? 박을 그냥 수지박을 그냥 매놓기만 매달려 있기만 하느냐? 불씨 먹지도 않는다. 이 먹지도 않는다는 바로 자기가 이 어떤 세상에 쓰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오기 포가야제 나는 어찌하여 공중에 매달아 놓은 채로 그렇게 있겠느냐? 즉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려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매달아 놓기만 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도를 행해야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공산불효와 불일, 필일의 그 차이점은 뭐냐? 공산불효는 소속이 노나라 개씨가심으로서 비의 읍장이었어요.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반란 대상은 바로 이 노나라 개씨의 반란인 것이고, 불일은 진나라 조씨가문의 그 대부의 신하죠. 그래서 중모의 읍제를 하고 있다가 수비장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반란돼서는 진나라에서 반란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시려고 했으나 공자는 실제로 안 갔죠. 그래서 공자는 두 경우 모두 반란 자체를 지지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하여 도를 실천할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